여기 한국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효율만 중시하며 전통은 무시한 채 기술 발전에만 관심 있는 냉혈한들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으로 온 뒤 무대에서 워킹하는 모델을 보고 충격을 받아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활기찬 파리거리를 바라보며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해요. 이 도시는 옛것의 낭만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수백 년 된 건물들이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들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디자이너 엘로디 몽테뉴라고 해요. 파리라는 도시는 늘 제 마음을 영감으로 가득 채워줘요. 저는 항상 프랑스 패션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예술과 스타일의 풍부한 역사, 문화 속에서 자라난 덕분에 한 땀 한 땀에 파리의 낭만적인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제 디자인은 섬세한 디테일과 대담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제 고향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자부해요. 가끔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들만의 방식은 어떤지 궁금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프랑스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기대치로 따지면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성격 급한 빨리빨리의 나라, 밝은 불빛과 빠른 기술, 그리고 엄격한 일상으로 가득한 곳으로 그려졌어요. 효율성과 속도가 제가 디자인에 담는 부드럽고 사려 깊은 터치보다 우선되는 곳일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낭만이 없는 나라잖아요. 기술에 그렇게 치중한 나라가 과연 아름다움과 창의성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섬세함으로 보나 예술성으로 보나 차라리 옆에 있는 일본이 훨씬 나아 보였어요. 이런 생각에 대해 파리의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갓 구운 크루아상을 먹으며 패션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죠. 많은 친구들이 열정과 우아함이 넘치는 프랑스의 옛 클래식 스타일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대화에서도 한국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서 더 재미있죠? 어느 평범한 아침, 아늑한 파리 아파트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제 전화가 울리더니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는데 반대편에서는 한국에서 온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자신이 최신 기술과 예술, 그리고 전통을 조화롭게 섞어내기로 유명한 현대 패션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언제나 프랑스의 깊은 전통에서 비롯된 제 스타일이 진정한 패션 예술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어떻게 기계와 효율성만 생각하는 한국의 회사가 제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들의 회사가 예전 방식으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는 전통을 존중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대 기술이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패턴, 색상이 변하는 스마트 원단, 옷의 반짝임을 더해주는 조명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섬세하고 전통적인 작업과 밝고 새로운 기술이 어우러진다니. 잘 상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들은 저를 서울로 초대했고 그들의 작업을 직접 보고 나서 앞으로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저는 초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세느 강가를 거닐며 천천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한강과 분주한 보트들,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상상해봤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예술을 창조해내는 것 자체가 설레면서도 약간은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전 방식에 집착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평생 알고 지낸 패션 외에도 더 넓은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고전적인 프랑스 스타일과 현대적인 터치를 결합한 옷들의 작은 스케치를 그리며 아이디어를 잔뜩 적었어요. 오랜만에 제 안의 불꽃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종이에 그려지는 모든 선들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제가 떠날지도 모를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익숙한 파리를 벗어나 혁신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한국 방문 초대를 수락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 새로운 패션 방식이 저에게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비록 제 일부는 여전히 옛 방식에 매달려 있었지만 변화는 삶의 일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안락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성장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도요. 여행 준비는 마치 거대한 모험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빠르게 발전한 나라의 차가움을 마주해도 주눅들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어우러져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도시 곳곳에서 환영합니다. 엘로디. 멋진 무언가가 곧 시작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대표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은 바로 그 패션 회사가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한국 예술과 현대 디자인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흘러나왔고 역사적인 장소들의 사진은 한국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내부에서는 함께 일하고자 하는 열정 가득한 창의적인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고급 기술 혁신과 고전적 예술을 결합하겠다는 꿈을 공유하며 전화통화 때 약속했던 그 비전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제게 희망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단순히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프랑스의 전통을 사랑해왔지만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건물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꿈으로 가득 찼어요. 이 새로운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다가올 모든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희망에 찬 마음과 열린 사고로 저는 한국의 활기찬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도전과 창의적인 순간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저는 택시 창문으로 처음 본 서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높은 현대식 빌딩들 옆에 전통 시장과 작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평화로운 공원이 한 곳에서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과거와 미래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앞으로 지내게 될 아파트에 들어섰어요. 사실 아파트에서 지내야 한다는 걸 들었을 땐 별 기대가 없었어요. 파리의 낡고 좁은 아파트를 상상했던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안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들어서자마자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아파트 안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고 각 방마다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죠. 간단한 터치 한 번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파리의 옛 아파트와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세련되면서도 따스함이 느껴져요. 놀라움 그 자체였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도시의 분위기를 더 잘 느끼기 위해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요. 강은 가로등 아래서 반짝였고 흐르는 물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원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외부인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걸음걸음마다 이 도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저는 서울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길거리에서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고 갓 조리된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공원 근처에서 뛰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서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노년의 분들도 보였어요. 심지어 근처 건물에서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현대 팝송 소리와 어우러지더라고요. 마치 도시가 소리와 냄새를 통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을 좀 더 깊이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술과 문화로 유명한 동네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거리를 걸으며 건물 벽에 그려진 다채로운 벽화에 감탄했어요. 어떤 벽화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고 있었고 또 다른 벽화는 밝고 추상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작은 갤러리부터 공공장소까지 예술이 곳곳에 있었고 저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 카페는 현대 미술과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어우러진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직장인들이 급히 지나가며 가족들이 함께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의 중심을 이루는 커다란 활기찬 이야기의 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아이디어를 몇 개 적어두며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제 패션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전통시장도 방문했어요. 시장에는 옷부터 신선한 과일, 채소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수제 원단을 파는 가판대에 이끌려갔어요. 상인분께서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기법으로 만들어진 각 원단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복을 만드는 원단이었죠. 색감은 풍부하고 생동감 있었으며 촉감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원단을 만져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어요. 이 경험은 현대 도시 속에서도 전통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탐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프랑스 디자이너인 저에게 제 작업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 젊은 여성, 희정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현대 기술이 오래된 예술 형식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믿어요. 라는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제가 한국을 단순히 기술만 있는 나라로만 판단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이 모든 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서울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쳤고 곳곳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피곤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제 머릿속에는 분주한 거리, 반짝이는 네온사인, 평화로운 공원, 그리고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현대적인 기기와 빠른 기술의 도시가 아니라 예술부터 건축까지 모든 디테일의 이야기가 담긴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서울에서의 첫걸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 활기찬 도시의 모든 구석을 더 많이 배우고 탐험하며 제 패션에 대한 열정을 이곳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찾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은 이미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가 간과했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영감과 잊지 못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모험을 가져다 줘요. 저는 아침 일찍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거리에는 사람들, 눈부신 간판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건물들이 가득해요. 오늘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생각에 너무나 설레요. 오늘 이 도시는 나에게 어떤 비밀을 보여줄까 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전통이 살아있는 동네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겨서 아파트를 나섰어요. 거리를 걸으며 일상 속 디테일들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걸어가다 보니 작은 상점들과 기와 지붕이 있는 오래된 집들이 눈에 띄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작은 야외 카페에서는 웃음소리와 담소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와 냄새의 조화가 제 가슴을 한층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한 작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다정한 미소로 손수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가게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가게 안은 수공예 도자기, 부드러운 수제 원단, 그리고 섬세한 종이 예술 작품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물건들에 대해 여쭤보았고, 할머니께서는 이 공예품들이 오랜 세월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가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현대 도시 속에서도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가게를 나선 후에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적한 사찰을 발견했어요. 사찰은 오래되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향을 피우며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사찰 종이 천천히 울리며 공중에 메아리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도심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후 오전 중에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동네에 위치한 한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지역에는 젊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창의적인 작품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중 한 예술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름은 지수 씨였는데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열정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수 씨는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 미술과 현대 스타일이 어우러진 그림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을 보여주었어요. 각각의 그림은 대담한 색채와 섬세한 선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기법과 새로운 도구를 함께 사용해 작품을 완성한다고 했어요. 지수 씨는 저는 우리 전통을 사랑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믿어요. 예술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깊이 울렸어요. 저는 어떻게 두 세계를 조화시키는 법을 배우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매일 우리 거리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보며 제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패션 작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때 저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방식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두 세계가 어우러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보면서 현대 기술과 전통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의 그림처럼 두 가지 색채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후 내내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지수 씨는 저를 저녁에 열리는 지역 행사에 초대했어요. 그 행사는 오래된 마당에서 열렸는데 음악과 춤, 그리고 다양한 예술 전시로 가득했어요. 저는 분주한 인파 속을 걸으며 전통 북소리와 현대 팝 음악이 어우러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에너지는 기쁨과 환영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우아한 동작으로 표현한 춤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동작마다 고난과 축하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몇몇 노인분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들은 축제, 가족 모임, 그리고 옛 전통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함과 과거에 대한 존중을 느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현대 생활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한 작은 가판대 앞에 서 있는 지역 예술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예술가는 디지털 스크린에 전통적인 장면을 그려 넣고 있었어요. 그림은 처음엔 단순한 흑백 스케치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색이 입혀지면서 완성되어 갔어요. 마치 예술가가 동시에 옛 예술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런 식으로 내 디자인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만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밤의 모든 순간들을 사진과 메모로 기록하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은 따스한 불빛, 디지털 스크린 위에 생동감 있는 색채, 우아한 춤 동작,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심장이 주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영감을 받아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행사를 떠나기 전 지수 씨가 다가와 작별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녀는 오늘 저희 문화를 통해 단순히 현대 기술이나 옛 전통만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감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깊이 이해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기술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모든 순간이 생명과 예술, 감동으로 가득한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를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의 역사와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정서가 어우러진 모습을 발견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를 결합할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창가에 앉아 부드럽게 불이 켜진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차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정한 예술은 옛것과 새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감동,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파트로 돌아오니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보니 지난 몇 주 동안 쌓인 스케치와 메모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영감의 불꽃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나의 프랑스 스타일과 여기 한국에서 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섞어서 뭔가 멋진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분주한 거리, 눈부신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어요. 풍부한 원단이 가득한 전통 시장과 지수 씨처럼 젊은 예술가들이 오래된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 만든 아트 스튜디오의 모습도 기억났어요. 각각의 기억들이 저를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서울의 창조적 에너지는 단순히 현대 기술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다리와도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원단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와 갓 세탁한 린넨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선반에는 비단, 면 그리고 파리에서는 본 적 없는 반짝이는 원단 몇 가지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원단들의 촉감을 느끼며 짜릿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 원단들에는 한국의 정취가 담겨 있고, 만약 제 디자인에 이 원단들을 더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전통 한국화의 부드러운 붓터치와 디지털 아트의 대담한 색채를 연상시키는 원단들을 골라봤어요. 각각의 원단이 저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고, 저는 원단들의 색상, 질감, 그리고 가게 내에서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꼼꼼히 적어두었어요. 원단 가게를 나선 후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날씨는 맑고 하늘은 탁 트여 있었어요. 작은 카페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매콤한 떡볶이와 구운 고기의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풍경과 소리가 저에게 창의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는 밤의 한강처럼 흐르는 드레스나 현대적인 고층 빌딩의 날카로운 선들을 담은 재킷을 상상하며 가능성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날이 손꼽히게 기다려졌어요. 마침내 스튜디오로 돌아오자 저는 새로 산 원단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펼쳤어요. 부드러운 램프를 켜고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우아한 선이 돋보이는 드레스를 그리면서 전통 한국 미술에서 본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들을 더해보았어요. 디지털 프린트와 햇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반사 재료 같은 현대적인 요소들도 섞었어요. 연필을 한 획씩 그릴 때마다 마치 패션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프랑스 디자인의 전통적인 우아함과 한국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두 세계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스케치들은 새로운 형태와 패턴으로 종이를 가득 채웠어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제 작품을 바라보곤 했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지수 씨가 예술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말해줬던 게 떠오르면서 제 디자인에 실험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제 작품들이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를 담아내길 원했어요. 때때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해요. 제 작품을 입은 모델이 런웨이를 걸으며 드레스가 우아하게 흩날리고 걸음마다 빛을 반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관객들의 얼굴에 번지는 경이로움과 기쁨을 떠올리며 제 뿌리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문화의 생동감이 만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두 세계를 합치는 아이디어는 저를 생동감 넘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오후가 되자 잠시 휴식을 위해 한적한 공원을 찾았어요.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시원한 그늘과 부드러운 바람을 즐기며 다시 노트북을 꺼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색,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울의 리듬을 적어 내려갔어요. 이런 작은 아름다움의 순간들이 어디에나 예술과 영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분수대 옆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 한 노신사와 마주쳤어요. 그분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이 도시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져요. 귀 기울이면 들릴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서울의 모든 사람이 분주한 노점상부터 조용한 예술가까지 하나의 더 큰 창조적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세계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스튜디오는 스케치와 원단 샘플, 그리고 새롭게 솟아오른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예술이 전통에만 한정되지 않고 혁신하고 실험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패션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작업대 옆에 앉아 제 스케치를 한 번 더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과 기대를 느꼈어요. 서울에서 모은 영감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제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일도 계속해서 배우고
탐험하며 창조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 작품에 한국의 정취를 조금씩 더해 변화와 희망, 그리고 두 세계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담은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서울에서 열린 첫 패션쇼 날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새로운 창작물들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 아침, 두근두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프랑스 스타일과 한국에서 받은 새로운 영감을 섞으며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질 순간이었어요. 행사가 열리는 곳은 현대적인 조명과 전통 한국 미술이 어우러진 넓은 홀이에요. 그 공간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홀 안을 돌아다니며 밝게 빛나는 디지털 스크린에 비친 한국 풍경, 고풍스러운 전통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등불빛, 그리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한국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홀 안에서는 지역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다정하게 맞아주셔서 마치 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 분주한 시장을 걸었던 긴 산책, 고요한 사찰에서의 순간,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스튜디오에서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원단과 대담한 현대적 요소들을 세심하게 조합해 작업했어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드레스와 현대 고층 빌딩의 날카로운 선들을 담은 재킷들을 만들어냈죠. 각각의 작품은 제 마음의 한 조각이자 프랑스의 고전미와 한국의 혁신적 에너지가 섞인 두 세계의 조화였어요. 저는 현지 예술가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모든 원단과 색상, 패턴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쇼 시간이 다가오자 백스테이지로 가서 모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델들은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액세서리를 점검하며 설렘에 찬 속삭임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곳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제 디자인 하나를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원단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패턴들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완성됐다는 걸 느꼈어요. 불이 어두워지면서 홀 안은 고요해졌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첫 번째 모델이 제 디자인을 입고 천천히 런웨이를 걸었어요. 드레스는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원단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표했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비친 기쁨과 놀라움을 보며 제 작품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순간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흘렀어요. 쇼가 진행되는 동안 각 모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 디자인을 생명력 있게 표현해줬어요. 저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 행복, 그리고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관중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제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프랑스와 한국의 아이디어들이 런웨이 위에서 함께 춤추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떠난 후 관객들이 일어나 큰 박수로 축하해줬어요. 그 소리는 제 귀에 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쇼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의 조화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고 예전의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백스테이지에서 한숨 돌리며 쉬고 있을 때 한 젊은 디자이너가 다가왔어요. 당신의 디자인은 정말 놀라워요. 희망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품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제 작품뿐만 아니라 창의력의 마법을 믿는 모든 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쇼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시원한 저녁 하늘을 보면서 산책을 했어요. 서울 도시는 불빛으로 살아있었고 분주한 거리의 소리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멋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이 활기찬 도시를 탐험하며 보았던 모든 날들을 떠올렸어요. 다채로운 벽화, 따뜻한 대화, 고요한 사찰 속의 순간, 그리고 현대 갤러리에서의 생동감 있는 이벤트들을 떠올렸어요. 모든 기억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끈 영감의 조각들이었어요. 한강의 작은 벤치에 앉아 부드럽게 흐르는 물과 도시 불빛의 반짝임을 바라보며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프랑스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서울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변화는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은 우리 삶에 색채를 더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경청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서 배우겠다고요. 그리고 제 디자인 속의 과거와 미래를 계속해서 조화롭게 담아내겠다고요. 창의력의 여정은 끝이 없다는 걸, 그 길은 굽이굽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해요. 서울에서의 첫 패션쇼는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문화간 다리를 놓아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도전마다 성장하고 창조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제 마음은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넘쳐 흐르며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오늘의 생각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쇼의 순간들, 관객들의 미소, 그리고 사람들과 느꼈던 따뜻한 유대감을 글로 옮겼어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신나는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시원한 밤바람을 느끼던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패션, 예술,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져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 말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모든 걸음걸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너무 감사합니다.